주거용하고 업무용 임대에서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져 있는 애가 오피스텔이죠. 예. 주거용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보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보면 주거용인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업무용인 경우도 있고 업무용인데 주거용으로 우리가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거 지금 다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임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큰일 나요. 저분들.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 냈다가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지금 세 받고 계신 분들 이제 지금 이미 난리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매매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어요. 이분이. 또는 샀어요. 분양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양업자가 이거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는 물건이면서 동시에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서 좀 간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특히 역 근처에 있으면 자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으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거짓말이에요. 예전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임대사업자는 얘를 뭘로 세를 놔야 되냐? 업무용으로 세를 놔야 돼요.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건 뭔 얘기냐? 지금 주거용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걸리는 줄 알고 일단 분양을 받았어요. 1가구 주택에 안 걸리는 줄 알고 분양을 받았고 임대 수요는 주택으로 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했단 말이죠. 대신 조건 하나 달죠.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라고 중개사들이 설명을 해줘요. 분양업자도 분양을 받을 때 그랬고 중개사도 괜찮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주택 하나 있는 걸 팝니다. 1가구 1주택 면세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면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거는 양도세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없는 걸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팔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전화 오죠. 당신 조사해 보니까 1가구 2주택이던데 왜 양도세 제대로 신고 안 했어? 이렇게 양도세 신고 다시 하고 세금을 내세요. 고지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세금을 내세요. 고지서를 봤더니 양도세가 2억 원이더라. 왜? 이걸 주택으로 본 거예요. 업무용으로 안 보고. 국세청에서는 이걸 왜 주택으로 봤느냐? 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세를 주지 않았어. 이거 입증 책임이 과거에는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 있었어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한 5년, 6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매도자, 소유주한테. 당신이 임대사업자를 냈지, 업무용으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지, 그러면 업무용으로 세를 줬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 자, 근거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가세 신고했어야 되죠, 업무용은. 임차인한테 부가세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은 부가세를 납부할 리가 없잖아요, 주인이. 부가세 여태까지 신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사업자 등록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죠. 임차인은 주거로 썼으니까. 그죠? 그럼 증거를 댈 게 없어요. 증거를 댈 게 없으면 당신 이거 계약서는 이렇게 썼지만 인정 못합니다. 당신은 이거를 주거용으로 임대했다. 업무용으로 임대한 게 아니라 곧 이거는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뒤늦게 집 팔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양도세 나오는 경우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이 이렇게 중개하면 안 돼요. 나중에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부가세 신고를만 하면 네.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래도 내밀 게 있으니까 괜찮죠. 지금 이 케이스에서 세무서에서 이거 주거로 본다. 업무용으로 안 보는 이유가 주인이 전입신고 업무용으로 계약서를 쓰죠. 다.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달죠. 그런데도 국세청에서 이거를 업무용으로 세를 줬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세입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썼을 테고 그럼 그 사람들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요청을 했을 텐데 당신은 세금 계산서를 한 번도 끊어준 적이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월세의 10%를 당신들의 업무용 부동산은 받아가지고 그 10%를 국가에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어. 세 번째, 임차인. 여기 있는 임차인이 여기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비빌 수 있어요. 세무서 가서. 만약에 부가세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줬다. 왜? 이 사람이 사업자가 없어요. 임차인 사업자가 없어. 그럼 세금계산서 못 끊나요? 끊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로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자,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 누구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잖아 라고 세무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은 안 했어요. 원래 업무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임대인이 강제로 사업자 등록하라고 임차인한테 강제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부가세 받아서 꼬박꼬박 냈단 말이죠. 내가 뭘 위반을 했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주인은 비빌 수 있어요. 지금 세무서에. 근데 셋 중에 대부분 하나도 못 갖췄어요. 풀옵션 단기 임대를 세를 놓는다거나 일반 젊은 사람들한테 주거용으로 세를 놔요. 전입신고를 금지한다. 이 특약만 걸면 되는 줄 알아요. 이 특약 나중에 재판 걸면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진짜 해버리고 나서 재판 걸면 100% 임대인이 집니다. 재판에서. 왜? 전입신고를 어떻게 금지해요, 임대인이?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업무용 부동산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양도세 때문에 나오는 거면 만약에 네. 주택이 없는 사람이면 네. 안 걸리는 건가요? 주택이 안 걸리면 어쨌든 이걸 주택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나오겠죠. 업무용. 아니죠. 요게 걸리면 이제 주거용으로 보겠죠. 나중에 이걸 양도할 때. 그래서 사실 오피스텔을 이렇게 우리가 업무용으로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업무용 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죠. 일반 임대사업자라는 게 뭐예요? 나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세를 주겠소라고 국가에 신고한 게 일반 임대사업자예요. 그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을 주택수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겼어요. 주택으로 세를 놨어요. 그러면 국세청하고 약속을 어긴 건 임대인이죠. 주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생기냐? 보유세 계산할 때는 안 생겨요. 지금. 양도세 낼 때 나중에. 양도세 낼 때도 아니고 양도세 내고 나서 나중에 서류 검토에서 걸려요. 다 끝나고 나서 한 1년 뒤, 2년 뒤 이때 서류 검토에서 걸려요. 저한테 상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한 3년 전부터.